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KPC방 39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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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그리고 게스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건너온 따끈따끈한 버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건너온 조금은 눅눅한 오래돼갖고 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쩐지 눅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너무 하시네요. 아니 오늘 날이 좀 흐려가지고 눅눅한가 했더니 아니었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시네 진짜. 아, 참. 1부에 이어서 자 2부에서도 버거님과 포지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2부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부에서는 버거님의 개인적인 사연, 어떻게 남편분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셨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자, 2부에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면을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가족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막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몇 살이 되면은 결혼을 하고 뭐 애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 이제는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 됐죠. 예. 혈연만을 강조하고 가족 내 역할이 이제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혈연 중심의 정상 가족 개념이 더 이상 사회에 실제하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앞으로 많은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특히 제도적 지원이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아예 없기 전무하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모던 패밀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종영을 하긴 했지만 저도 그거를 막 엄청 열심히 챙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스토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딱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자체가 제목부터 일단 모던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패밀리가 아니라 맞아요. 모던 패밀리에는 어떤 가족들이 있나. 거기 나오는 가족들이 이제 게이 커플도 나오고 또 입양도 하죠. 네, 입양 하고. 맞아요. 입양한 게이 커플도 있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재혼한 커플도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 네, 다른 완전 맞아요. 그분이 어디 출신이죠? 그 여자 글로리아가 콜롬비아로 남미 쪽이죠. 원래 배우분이 콜롬비아인지 아니면 극중 출신이 근데 실제로 콜롬비아인지는... 남미 출신 맞아요. 네. 어쨌든 그 미국의 그 백인 남성 나이 든 백인 남성과 그 젊은 남미 쪽 이민자 여성과 결혼을 한 그런 커플 얘기도 나오고 또 한 커플이 뭐죠?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지극히 큰 따옴표 정상적인 백인 커플, 백인 가족 커플 아이들 3명이 다 맞아요. 근데 다들 되게 우당탕탕하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상가족이라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상가족 제가 항상 정상가족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큰 따옴표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들어주세요. 지금 삼식이 계속 손으로 이렇게 저는 처음에 귀여운 척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큰 따옴표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보다 미국물 더 많이 드신 분이. 그렇죠. 미국물 먹는다고 미국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전 아까 이거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도 삼식님 한번 해주세요. 이건 두 번 정도 텐션을 있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인트로로 써도 되겠네요. 소리는 하더라도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아니 소리는 하더라도가 아니고 미국 뭐도 소리는 하더라. 그겁니다. 정확한 제대로 안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데 좀 나댔네요. 미국 사람 뭐가 다르네요. 눈치를 못 챙겨서. 근데 방금 버거님이 말씀하신 그 정상가족의 개념이 더 이상 사회에 실제하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담지 못한다고 하신 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은 게 네. 변하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 변하는 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변하는 속도는 너무 빠른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인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 갭이 좀 점점 커지면서 맞아요. 거기서 오는 그렇죠. 이제 그런 좀 고민이나 네.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있죠. 실제 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마치 없는 것처럼. 것들처럼. 예.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동성혼 법제화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열심히 반대하시는 그 개신교분들, 극우 개신교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가족상에 굉장히 집착을 그렇죠. 하시죠. 예. 변화에 민감하시죠. 또 거기에 지켜야 되니까. 뭘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참 그러네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님이나 한나님이 뭔가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고 그럴 타이밍인데 저는 그분들만큼 그런 능력이 좀 딸려가지고 오늘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고 원래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예. 저는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제가 근데 기사를 한두 개 정도 좀 찾아봤어요. 지난 3월 17일에 되게 최근 일이죠. 일본 법원에서 그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대요. 일본 헌법재판소에서요? 그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본의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대요. 그래서 아마 이 판결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힘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니까. 근데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판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좋은 일입니다. 네네네. 재밌었던 게 일본 헌법에서도 동성애 결혼을 그러니까 세임섹스 메리지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거를 금지하는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에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인용을 하면 소수자 차별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어쩌고 누군가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한 게 뉴질랜드도 동성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다. 미국도 오랜 세월 수많은 갈등을 겪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쐐기를 박죠.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는 그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어. 약간 이런 요상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데 어떠한 차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시려면 최소한 차별금지법이라도 지지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쵸.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이 싫으시면 그렇죠.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차별을 금지한다 하면서도 사실 그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차별을 하지 말자, 차별하는 걸 법으로 막자인데 차별하는 게 차별하지 말자라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으면 그 법이 애초에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애초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필요 없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참 들을 때마다 도대체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에 씨 다운 그런 훌륭한 답변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약간 이제 트리거 버튼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성혼이 됐거든요. 사실 많은 나라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게 동성혼이 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 모두가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스페인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급진 좌파 정권을 잡으면서 그냥 그거를 합헌을 만들어 버렸어요. 국회의원들 투표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은 전통적인 그 가톨릭 국가인데 그냥 됐죠. 그것도
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아마 네덜란드 다음인가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냥 그렇게 안정이 됐고 네. 사실 아직까지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갈등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동성혼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근데 거기에 사는 스페인 게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일부러 더 보란 듯이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손잡고 약간 그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동성혼이 계속 이제 동성혼 하면 무조건 사회적 합의, 뭐 국민들의 지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 정권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밀어붙여야죠. 네. 근데 사실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별로. 맞아. 자기는 표를 읽고 싶지 않고 욕먹기 싫고, 욕먹기 싫고 사실은 좋아하지 않고 이제 그런 얘기 또 대놓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쵸. 대놓고 하잖아요. 했죠. 그때 했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셨죠. 예. 너무 보면서 너무 열이 받았지만 나중에도 중에 끔찍하더라고요. 그 영상도. 보면 볼수록. 네, 근데 사회적 합의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 들죠. 그냥 하기 싫은 거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지지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또 미국에서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인종차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 이제 그거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반인종차별 운동이거든요. 그쵸. 사회적 합의에 대항하는 이제 그 첫 걸음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냥 말을 끝내버린다는 얘기는 반대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고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버리는 순간 일단 묵살되어 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그런 말에 숨는 표현은 거죠. 사실 인종차별 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맞아요. 용어, 그런 표현 중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소수를 묵살시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서 저희한테는 조금 더 트리거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 표현이. 예,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놈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80% 정도 찬성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말하는 다수의 찬성? 99.9%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만장일치를 원하시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어쨌든 계속 외면만 하고, 왜냐면은 그 사회적 고위층들이 그렇죠. 개신교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입맛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는 결국은 핑계고 맞습니다. 별로 의지가 없는 거죠. 그 지도층에서 이거를 맞아요. 현실화할 의지가 없는 거죠. 네, 계속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권력에 대항할 그런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게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삼식님 어떻게 한번 삼식님은 국회로 아니 저는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버거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저요? 버거님 생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건 저는 그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아니 갑자기. 네. 흐름이 좀 이상한. 굉장히 빠르세요. 버거님이 모든 면에서 따라하기 좀 힘든 그런. 근데 저는 있습니다. 그 삼식님 나오시면 제 앞에서 춤추고 그 옆에 계신 다 하겠습니다. 그 분바스틱 쳐주시고. 분바스틱 추고. 약간 도움이 되리는 거 맞죠? 그렇죠. 제가 최대한 화려하게 입고. 저도 옆에서 같이 할게요. 네. 저 약간 뭐라 그러죠? 유세할 때. 선거 유세. 할 때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쵸. 제가 또 화려한 거 잘하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저희가 상대 진영 쪽으로 가면 돼요. 상대 진영을 응원하면 엑스맨처럼. 그렇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돌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았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게이 커플로 지내고 계신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안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아시안 혐오가 요새 좀 굉장히 또 불거졌는데 예. 그런 걸로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경험은 혹시 안 하셨나요?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니만큼 아직은 다행히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분들이랑 가끔 인사를 하면서 스몰톡을 가끔 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이제 요즘에는 그냥 my husban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데 놀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물으시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대물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네. 전부 다 아시안 일반 부부들이셨습니다. 예.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도리어. 예, 그게 오히려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차별만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분들도 처음 본 거예요. 유격 커플이 예, 그렇죠.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포지님도 아시겠지만 미국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동성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차별적인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모두가 다 개방적이진 않죠. 아직. 절대 그렇진 않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외진데로 가면 조심하는 편이죠. 네. 예. 혹시나 모를 혐오 범죄 그쵸, 같은 게 그쵸.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래도 버건님이나 제가 있는 곳은 거의 미국에서 가장 그렇죠. 개방적인 도시 곳이니까 거의 탑2 정도잖아요. 그쵸. 사실 탑2죠 그냥. 네. 뉴욕이랑 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랑 네. 탑2긴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놀란 반응을 그쵸.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계시는 게 놀랍죠. 혹시 거기 지내시면서 뭐 한인 커뮤니티 이런 데랑 접촉이 있으신가요? 밥 먹으러 갈 때는 접촉이 있는데요. 네, 한인 식당 갈 때, 한인 식당에. 식당. 네. 그리고 이제 한식 제가 모드라. 처음에 그 몇 번 침 맞으러 갈 때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말을 거시죠. 어디 사냐, 뭐 정보는 아니까 뭐 이렇게 계속 정보를 캐시길래 빠르게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외에 있는 어느 나라든 해외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모든 나쁜 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훨씬 보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관계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제가 미국의 무슨 드라마를 봤었는데 네네. 그 백인 가족인데 이제 자기 엄마가 너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인지 딸인지 엄마한테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일요일에 한인교회 앞에 내려줄 거라고. 엄마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알겠다. 미안하다. 다르게 행동하겠다. 그걸 보면서 이 미국 사회 내에서도 한인 특히 교회가 커뮤니티 안에 또 교회가 핵심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괴상하고 이상한 일들이 안에서 많은지를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굳이 그 커뮤니티에 속할 게 아니라면 최대한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리두기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에게는. 맞습니다. 또 뭐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이 그럼요. 또 있을 수 있으니 뭐 표현은 적당히 알아서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현지 한인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뭐 제가 교회 나가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거라든지 그래서 참 그게 문제죠. 그 당시 이제 이민 1세대, 1.5세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 막 80년대, 70년대의 한국의 마인드를 그대로 여지까지 보존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무슨 천연기물이 되는 것처럼 되게 갈라파고스처럼 맞아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그때 들었던 노래를 계속 틀으세요. 그래서 뭐 짜장면 가게 같은데 가면 아직도 핑클 노래가 나오고. 맞아요. 약간, 저희 동네는 터보 나와요. 그렇습니다. 약간 소름 끼치네요. 아니 거기에서 그냥 진짜 멈춰 있어요. 그냥 딱 진짜 멈춰 있구나. 그야말로. 맞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저 아는 다른 교포 형을 예전에 만났을 때 그 형이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즉 중고등학교 때 가서 쭉 산 거예요. 한 10년 이상을 이제 거기 산 거죠. 근데 그 형이 많이 쓰는 유행어가 막 짱 이런 거였어요. 동년배.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멈춰 있구나. 그렇죠. 그 한국어도 그 시간에 멈춰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느꼈어요. 한인타운을 가도 사실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그렇죠. 오히려 한국에서 보는 그런 문화는 좀 보기 힘들고 간판이라든지 디자인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문화 자체가 조금 맞습니다. 8, 90년대에 저는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갈 때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가끔 가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요점은 미국에서 만나는 한인분들이나 아시안 이민자분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재밌었습니다. 그 반응이.
그렇군요. 그 아이 생각이 있으세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둘 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려면 둘 다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보통은 베이비시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돈 정말 많이 들죠. 네, 많이 들죠. 그럼 미래에는 생각이 그건 또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또 없어서. 아니, 왜 여쭤봤냐면 그 게이 커플이나 뭐 레즈비언 커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그렇죠. 게이 커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많이 키우게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한국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도 블루드라는 기업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게이 대리모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이제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막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나요? 네네네. 축제 조직위원회가 굉장히 막 비판을 받아서 비난을 받았죠. 비난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후원을 끊고 그랬던 사건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 굉장히 여성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맞아요. 예. 돈을 받고 애를 낳아준다든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윤리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금전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장형 대리모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게 왜 논란이 될 것도 알고 위험성이 있죠. 재정적으로 내몰린 여성들의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위압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산업이나 상황에 내몰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사회적인 논의가 없고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와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대리모 하면 이제 무조건 다 게이 커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게이 커플뿐만 아니라 일반 커플 분들도 그런 공장형 대리모 산업을 통해서 애를 꽤 많이 낳으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 예, 꽤 많이 낳으시는데 각기 다른 이유로 다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대리모 산업에 대한 비난은 또 게이 커플에게만 집중이 되더라고요. 일반 커플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못 낳으니까 오케이. 너네는 할 수 있는데 못했으니까 오케이인데 걔들은 못하는 거 하니까 너네는 비난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리모가 전부 금전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제 주변에는 친구나 형제, 자매가 해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친구 중에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는 비혼이고 그러니까 결혼도 싫고 자기 애도 낳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 친구인 게이 커플한테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너네 그 대리모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애는 아니니까 자기의 DNA가 섞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커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친구의 남편분이 남편분의 동료신데 그분은 그 여자분은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3명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과 합의하에 동의하에 먼저 제 친구한테 자기가 좀 있으면 노산이 되니 너네 이제 빨리 해라. 안 그러면 자기가 나이 들으면 이제 못 해준다. 원한다면. 먼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뭐 그때 금전적인 관계가 있던 건 아니고 내 친구들은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난자은행에서 난자를 기증 받아서 이제 아이를 이제 인공 수정해서 이제 낳았는데 대신 이제 그런 보험이나 뭐 출산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건 제 친구들이 다 당연히 내고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싶다면 그런 거 다 갖다 주고 그런 건 있었죠. 근데 과연 이런 경우에도 어떤 이거는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서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과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일반 커플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서.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요점은 이제 그거 사업 자체를 네, 맞아요. 저는 그죠? 맞아요. 저는 그 비난하고 뭐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같은 상황에서도 좀 더 취약한 게이 커플한테가 집중이 된다는 네, 거죠. 그런 그게 집중 조금 포화가. 더 안타까운 예, 그게 좀 보면서도 이제 여기 안에서도 그 위계 관계가 있구나. 예. 맞아요. 그게 좀 씁쓸했죠. 맞아요. 예. 약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맞아요. 화살바지가 됩니다. 예. 근데 맞아요. 상업화가 되는 순간 일단 문제가 많이 생길 맞아요. 수밖에 생기죠. 없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 퀴퍼 가서 봤어요. 블루드 전에 문제도 보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 좀 더 가까웠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난하시는 그 페미 진영에 마음이 더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초점이 달랐던 거죠.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 왜 그런 대리모 산업을 장려하는 기업에 돈을 받냐. 였고 이 사람들은 왜 게이 커플 갖고만 뭐라고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근거가 좀 핀트가 좀 안 맞았던 거죠. 맞아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대리모를 마치 강아지 공장 굴리듯이 그런 식으로 여성들의 몸을 혹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활용하는 건 정말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초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은 그런 걸 하는 게이 커플만 욕할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문제시해야 된다. 사업 자체를 문제시해야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어쨌든 어려운 얘기예요. 네, 참 맞아요. 어려워요. 네. 이게 확실히 그렇게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친구가 2명 정도 있어요. 네. 여자 친구들이 너네 커플 하면 해주겠다. 아이를 나는 도와주겠다. 한 명은 비혼이고 한 명은 굳이 비혼은 아닌데 어쨌든 나 지금 해줄 수 있다.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애기 생각이 없다고 마음 고맙다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지금 제 몸도 하나 못 챙기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들으면 일단 처음으로 드는 감정은 너무 고맙죠. 나를 위해서 자기가 힘든 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은 아무래도 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임신과 출산이 단순히 그냥 뭐 10달 아이 가졌다 낳고 땡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너무나 따라올 수 있고 많은 후유증이 따라올 수 있는데 과정 자체도 그게 힘들고. 사실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조차도 막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그분들이 임신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 모든 상황적인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스스로 정말 자의적으로 임신을 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막는 거는 그것 또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막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네요. 근데 뭐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죠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규제가 엄격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거는 정말 확실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사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법적 제도랑 규제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확히 보호를 받고 어떤 게 그런 장치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논란이 되지 않을 텐데 이게 서로 다른 지형끼리 이렇게 뭐 싸움이 되고 하니까요. 일종의 장기 기증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기증도 한국에서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남끼리는 줄 수가 없대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버거님하고 뭐가 맞아요. 뭐 간이식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해줄게요 이게 안 된대요. 한국 제도에서는 그게 불법이래요. 왜냐면은 악용될 수 있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신매매처럼 장기 거래 이런 거 불법 거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족끼리만 된다든지 뭐 결혼한 사이라도
뭐 몇 개월이 지난 결혼한 사이끼리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으로 탄탄한 규제를 쌓아놓는다면 이게 대리모가 무조건 막을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건 그 이후에 논의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겠는데 필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뭐는 괜찮다, 뭐가 괜찮지 맞습니다. 않다라는 네. 걸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일부에서 드렸어도 될 법한 질문이긴 한데 네. 외국인 동성 커플도 이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버거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라고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최소한 한쪽이 미국인이거나 한쪽이 영주권자거나 여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지인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인 동성 커플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이점이 있는가, 네. 또 어디까지는 뭐가 좋지만 어디서부터는 또 한계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처음 답변을 드리자면 네. 미국에서 한국 국적인 커플 두 분이 혼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혼인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그냥 방문 비자로 가셔서 혼인하셔도 돼요. 네, 따로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결혼 비자가 따로 있어요. 네. 그냥 그것도 그냥 신청하면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는 결혼 비자를 사서 가서 그냥 거기서 혼인 신고를 하셔도 되고. 네네. 그리고 웬만한 동성혼 가는 국가에서는 외국 국적의 커플 혼인을 다 승인해 줍니다. 네, 그 사람들이 왜냐면 알고 있거든요. 해외 그러니까 동성 커플들이 자국에서는 거의 결혼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다들 엄청 최대한 배려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고 있고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법적 효력이 없을 뿐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반 커플이 결혼을 하세요. 그럼 이거를 한국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미국에 만약에 가요. 미국에서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고 나라 간에 그 정도의 서류 교환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다시 미국에 가서 신고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류를 가져가서 한국에서 결혼한 커플이니까 미국에서 결혼한 메리지 커플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미국에서 오케이. 이런 상태인데 현재 저희 상황은 미국에서 혼인해서 증명서가 나왔지만 한국에 그걸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만은 좀 특수한 케이스고 대만을 제외하고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에 가실 때 이제 미국에서 받은 혼인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배우자로서 모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대만을 왜 안 되냐고 하면 대만은 국제법상 나라로서 지위가 없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대만은 대만인끼리만 혼인이 되거나 아니면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 출신의 사람과만 할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진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한이 조금 있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만약에 저랑 이제 지금 제 배우자나 미국에 있다가 유럽에 가고 싶어요.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저 둘은 이제 혼인 비자로 갈 수 있는 거죠. 제 배우자가 만약에 거기서 무슨 취업 비자를 받았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딸린 혼인 비자로 같이 갈 수 있는 배우자로서. 네, 따로 비자를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딜 가든 그렇습니다. 동성혼이 인정되는 나라에 가면 그런 이점이 또 있죠. 이점이 있고 미국 혼인 신고서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주 약간의 베니핏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항공사랑 호텔에서는 이게 인정이 다 되거든요. 이거 뭐 마일리지를 합쳐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배우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도 호텔에 묵고 있는데 제 배우자랑 호텔에서는 저희 둘을 그 결혼한 커플로 이미 알고 있어요. 거의 신고를 이미 했거든요. 처음에. 특히 왜 그러냐면 항공사랑 호텔 산업은 보통 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체인들이 많고 하니까 이용객이 워낙 많고 외국인 이용객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보이콧하고 안 가고 하게 네,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결혼하신 레즈비언 김규진 씨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받은 혼인 신고서를 가지고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배우자로서 인정을 받고 보험료 할인을 받으셨다고 제가 트위터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본을 다루는 사기업에서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변화가 어디보다 발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최고니까. 네. 뭐 상황이 어떻든 그렇죠. 돈은 맞아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특히 웨딩 산업이 아주 제일 웰컴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웨딩 산업에서 이제 동성 커플을 좋아하는 이유로 게이 커플은 이제 준비 시간이 짧아서 좋고 그렇죠. 레즈비언 커플은 스드메가 2배니까 비용이 2배라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합치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스드메 혹시 아시나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마지막이 뭐죠? 메이크업.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합쳐서 스드메라고 결혼 산업에서 드레스 부르더라고요. 같은 걸 안 입다 보니까 전 입을 거지만 드레스 같은 걸 안 입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이 결혼식은 조금 비용이 저렴할 수 있겠네요. 그게. 저렴하고 준비 시간도 과연 저렴할까요? 게이 결혼식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도 누구보다 화려하게. 네. 저는 그 드레스는 안 입을 수 있어도 안 있어도 뭔가 아니 턱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게이들이 결혼 비용 엄청 쓰는 걸 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준비 시간이 조금 적은 편이다. 메이크업을 조금 덜 빡세게 하니까. 머리 그렇죠.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더 짧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제 그런 직종이나 이제 그런 필드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하죠. 확실히 다 돈줄인데 그렇죠. 다 잠재적 고객들인데 그렇죠.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싫어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싫어할 참 이유가 있구나.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막 게이 커플 웨딩 케이크 안 만든다 이런 얘기 또 뉴스가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웨딩 케이크 집 안 가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집이 나오면 이제 거기를 응원하고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사회냐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소신, 리스크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가 이래서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은 곳곳에서 맞습니다. 필요한 법입니다. 내 돈 주고 케이크 사 먹겠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건 해외에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약간 무식한 사람 취급받거든요. 쟤는 못 배웠구나. 교양이 필요하다. 아직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러면서 한인교회에서 왔냐고. 오늘 한인교회 다니는 분들 죄송합니다. 많이 얻어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저 배인 게 많아가지고. 근데 김규진 씨가 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은 것 같아요. 그 대한항공이었나 아시아나항공이었나 거기서 이제 마일리지 합치고 합치는 거 됐다. 그 얘기 듣고 이게 되는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죠. 중요합니다. 그거. 그렇죠. 한국에서도 항공사 호텔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혼인을 해서 누군가랑 이렇게 제대로 보호받는 가족을 꾸려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일이 너무나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는 그런 한국의 동성 커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 전에 만났던 분들이랑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한국의 동성 커플 중 하나였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그냥 흔히 말했던 우리가 만든 종태원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서 게이로서의 저와 사회가 용납하는 저의 모습을 아주 능숙하게 바꿔서 살고 있었고 그게 불편하거나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용납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를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부당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살았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종태원 세상이 전부일 때는 변화에 별로 목매지 않았거든요. 한 발짝 약간 물러서서
그 앞에 전선에서 열심히 그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의 모습을 그냥 불구경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봤다고 해야 되나요? 예.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불만이 있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예.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부당함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시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예전 같으면 분명히 이것도 이제 그냥 청취자로서 듣기만 했겠지만, 네.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제 그냥 수다 떨고 이런 게 99% 목적이긴 하지만 네, 다른 분들께도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네.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제 원하면 다른 나라에서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삼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옵션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뭐 그래서 이런 길도 있다. 뭐 여러분 화이팅. 뭐 네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마음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그렇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용기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기회 같은 것도 일단 그쵸. 정보성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이제 실제로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누는 걸 듣다 보면 맞아요. 예. 용기도 생기고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약간 조금 더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너무 감사드려요.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다. 막연하게 어렵죠. 대답하셔도 되고 예. 구체적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저는 제가 이제 게이로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동성애자의 어떤 사회적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회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애자들 여자와 남자의 관계 좀 더 중간점에 있고 저는 그냥 레즈든 이게 게이든 간에 저는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어쨌든 인권의 최하위층에 있잖아요. 네. 뭐 인권 줄세우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줄세우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 소수의 입장이잖아요. 네, 소수자의 입장이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들의 좀 더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좀 더 동정심을 잘 느낄 수 있고, 네. 남들의 아픔을 좀 더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지금은 그냥 둘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러지만 그런 일을 둘이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한테 뭐 폭력 행사하거나 아이 관련된 뭐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거를 이제 막는 산업에 혹시나 내가 나중에 커리어를 쌓으면 그쪽에 가고 싶다. 그런 회사에 가고 싶다라든지 네. 아니면 제가 되게 오래부터 관찰하던 회사 중에 태평양에 엄청 프랑스보다 훨씬 큰 그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어요. 이게 예. 그거를 치우는 회사가 있거든요. 모여서 쓰레기들이. 네네. 그게 이제 걔네가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냐면 그걸 사실 물리적으로밖에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대처럼 생긴 기계를 바다에 놓고 걔가 이제 태양광으로 움직여요. GPS랑 태양광 움직여서 쓰레기를 모으면 막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안에 쓰레기를 가두거든요. 그럼 이제 신호를 보내면 배가 거기 와서 그거를 다 건지거든요. 수거해 가는 네. 거네요. 사실 그렇게밖에 치울 수가 없거든요. 저 떠오르는 걸 쓰레바지처럼 이렇게 걷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회사를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회사는 사실 돈을 아예 못 버는 직업이니까 어느 정도 둘 다 경제적 위치에 오르면 뭐 다행히 둘이 뭐 사치하거나 이런 성격도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되면 저는 이제 보통 그런 회사 쪽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 남편은 자기는 그런 거를 기계를 같이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둘이 이제 누워 있으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하고 싶다, 저런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남편은 기부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로 미국은 급빈층이 진짜 처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돈도 기부를 꽤 많이 하고 음식 같은 것도 사서 이제 그런 푸드뱅크에 다 갖다 주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되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네. 또 두 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근데 두 분이 다 이제 그렇게 좀 더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또 공부하시면서 미래에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예전에.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네네. 그런 생각을 되게 강렬하게 할 때 있었어요. 네네. 나도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방송도 하게 됐던 건데 근데 참 그게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않죠. 삶을 살아가는 맞아요. 것과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근데 그냥 자기 것 자리에서 같아요. 할 수 있을 만큼만 맞아요. 해도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어쨌든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되게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할게요. 행보를 기대할게요. 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진짜로. 자, 그럼 이렇게 오늘 KPC방에서 그동안 듣기만 하셨죠? 청취자셨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네네. 네. 그러다 이렇게 출연까지 하시게 됐는데 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청취자로 듣기만 하다가 네. 막상 호스트로 나오니까 굉장히 떨리고 말을 또 잘 못해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랑 포지님이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거의. 저는 그리고 졸리네요. 지금 아무것도 다시 안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모두 최대 다운로드 수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 오늘부터 스밍 돌리려고요. 이거 해피방 오늘 에피소드. 진짜 너무 웃기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국에 방문했을 네네. 때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한나랑 지금이가 같이 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되게 더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참 언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얼굴이라도 꼭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언제 또 한국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자가격리 때문에 또 오는 게 워낙 부담스러우니까. 예, 맞습니다. 포지님. 포지님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뭐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동성혼이었잖아요. 네. 저도 결혼에 일단 관심이 많고 네. 이제 거기까지 가는 단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궁금했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동성 결혼을 한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실제로 결혼을 하셨고 또 이제 느꼈던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말을 워낙 잘하셔갖고 오늘 옆에서 듣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아마 저는 보이는 라디오였어야 되는 거죠. 그 최대 청취수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저는 정말 입만 벌리고 옆에서 그냥 계속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만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조금 다 의미 있고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그런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오늘 방청객 모드셨어요. 저 오늘 정말 얘기만 듣다 가서 사실 지금 끝나고 삼식님한테 오늘 에피소드 올라갈 때 내 이름 뺄까라고 전 얘기할까 지금 별말씀. 고민 중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제가 포지님을 섭외한 이유도 일단 포지님이랑 버거님이랑 워낙 친분이 있으신 사이이기도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사시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사람으로서 또 그렇죠. 느끼는 점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섭외한 또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포지션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오늘 주인공 저니까. 오늘 주인공 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질문을 제가 하자니 혹시 삼식님이 준비했던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있을까 해서 좀 몸을 사리게 되고 또 대답은 또
또 관심 받기 좋아하시는 버거님을 잘못 건드렸다가 또 제가 화를 입을까봐 나중에 아니야 아마 하셨어도 다 편집됐을 거예요. 이거 봐 이분이 아니 되게 욕심이 많으세요. 주인공 욕심 있으신 분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네. 좋았고 다음에도 또 초대해 주세요. 네. 네. 호진님 앞으로 한 5번은 더 나오셔야 돼요. 예약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제가 모든 관심을 독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성훈 이야기는 버거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저희가 지난 시즌 3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연을 받고 있는데 예. 그냥 고민 사연. 근데 왔어요 사연이.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다른 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첫 사연이네요. 그러면 네, 저희 아무도 안 보내주실까봐 걱정했는데 딱 한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아니면 뭐 포지님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네네. 이거는 오늘 목소리가 좋으신 버거님이 한번 그래도 되겠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네, 읽어주세요. 제 의도대로 됐네요. 저 너무 무서워요, 버거님 진짜. 아니 버거님 나중에 미국 가셔서 팟캐스트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 이 사람은 손가락에 놀아나고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이. 농담입니다. 네. 계획 있으셨군요. 닉네임 산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26살이 되며 저의 삶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의 장거리 연애가 작년에 마침표를 찍었고 일에 치여 외로움을 모르고 달려오다가 최근에 마음이 많이 허전해졌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정을 해결하고자 번개로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이쪽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번개를 할수록 공허함은 커져갔고 처음은 좋았지만 막상 끝나면 현타가 심하게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로 번개를 찾고 한때는 파트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멍청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친구를 사귀면서 이상하게 결국 처음과는 다른 관계로 변하면서 일반 친구처럼 좋은 친구를 찾는 게 어렵고 점점 지쳐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는 안 되었고 마음은 공허하고 그런데 사람은 만나고 싶고 결국 돌아오는 건 감정 소비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루 종일 어플만 보면서 사람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자신을 보며 지금 내 삶이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며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개피방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따끔한 조언을 받고자 사연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렵네요. 참 근데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사실 다들 이런 시기를 많이 거치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느끼는 감정이죠. 근데 뭐 유난히 민감하시게 반응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게이로 사는 게 이래요. 쉽지가 않아요. 녹록지 않죠. 네, 삶이. 일단 친구 사귀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저도 장기 연애를 하고 있고 또 옛날에도 했었고 뭐 헤어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런 감정들이 뭐 번개를 찾고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번개 할 수도 있고 뭐 원나잇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맞아요. 그게 뭐 멍청한 감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여기에 매몰되셔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사람을 못 만나나 한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뭔가 기대가 많았던 연애가 끝나면 공허함이 오죠. 보통 그런 공허함을 달래려고 또 사람을 급하게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럽게 오신다면 막 현타가 심하게 오고 내가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해롭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멈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예. 뭐 번개가 나쁘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해로움을 준다면 잠시 멈추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좀 찾는 것도 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 좋은 인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만나다 보면 그냥 타이밍이 어긋나서 좋은 사람들도 지나가고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맞아요. 일단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연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려면.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일단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 친한 친구 중에 최근에 좀한 3년 정도 만나다 헤어진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는 안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약간 반사적으로 그쵸. 헤어진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네. 약간 반사작용처럼 막 여러 사람들을 연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네네. 좀 쉬라고. 너 지금 제정신으로 사람 만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좀 그냥 쉬고 사람 만나는 거 하지 말고 네네. 너에게 집중을 하라고. 너를 좀 재정비를 하고 지금 지나간 연애를 좀 더 잘 추스르고 그러는 게 지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산이님도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나간 연애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뭐 이게 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 안에서 정리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공허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삼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또 공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네, 좀 잘 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포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마지막에 네. 따끔한 조언을 받고서 사연을 남겼다고 하셨는데 네. 굳이 이게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따끔한 조언은 네, 사실 맞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너무 흔한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는 뭐 게이뿐만 아니라 뭐 일반 분들 하게다 헤어지고 하면 그래서 산이님이 사실 충분히 힘들어 하시는 게 저희가 아까 버건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의 장거리 연애라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방식의 어떤 연애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디에 끝났는지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또 삼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이님이 사람을 만날수록 조금 더 공허함이 커지고 이제 현타가 온다고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감정이 조금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런 따끔한 뭐 말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면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또 감정이 변할 수 있어요. 일회성 파트너를 만나도 빠질 수도 있고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또 다른 감정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고 이제 자기를 조금 더 챙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면 저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본인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을 찾을 때에 대한 이제 그런 자세들이 조금 더 정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주위에 뭐 그런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맞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잊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산이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이런 거를 봤을 땐 아무래도 조금 더 산이님 본인을 직접 케어하고 그리고 그런 휴식을 조금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맞아요. 지금 느끼는 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이별의 후유증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 이별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직 맞아요. 끝나지 않은 마음을 추스리는. 그러니까 너무 막 비정상정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힘들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힘내시라고
작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별거 아니지만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주셨어요. 이거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이거는 삼식님이 읽어주셔야죠.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방송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6살 직장인 산이입니다. 항상 운동할 때 듣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세 분의 조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여러 컨셉으로 좋은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면 쉬어도 되니 롱런하는 방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식님 팬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도 읽으시네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건 얘기 자기가 읽으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신 거 같아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감사하게 읽어야죠. 제가 읽어야죠. 감사한 마음으로. 맞네요. 삼식님의 팬이시네요. 사실 저희도 삼식님 팬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사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끝나고 삼식님 이제 그 팬미팅 있는데 혹시 연락 주시면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근데 이제 산이님이 사연을 보내셨을 때 아마 이제 지금님하고 한나님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맞아요. 시간이 나면 나중에 뭐 따로 피드백을 드려도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라도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대단한 해결책 같은 건 드릴 수 없어도 그냥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공감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가벼운 고민이든 뭐 무거운 고민이든 저희랑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를 드리긴 했는데 구글 폼 링크를 달아드리긴 했는데 뭐 그게 싫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니까. 지금 한 분밖에 안 보내셔서 한 분밖에 아직 사연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혹시 기프티콘이 필요한 분들 사연을 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쯤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두 분 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다른 주제로 다른 게스트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도 코로나 자가격리 없이 다 같이 완전체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완전체.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